안녕하십니까, 정희태입니다. 아빠들은 왜 죽음으로 내몰리는가? 50대 남성이 가장 심각하다라는 것입니다. 네, 뉴스원에서 보도했는데요. 극단 선택 내몰리는 아빠들 50대 남성이 가장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심각한 대한민국의 이 현상이고요. 그래서 50대 자살 충동 주요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많이 꼽혔다라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또 이런 비극적인 사건도 있었는데, 서울경제에서 보도했는데, 이 아빠가 극단 선택을 했는데 10대 딸을 목을 졸라서 살해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딸이 우울증으로 고통스러워하니까 딸을 살해하고 자신도 극단 선택을 시도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사회가 이렇게 병들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합니다. 지진으로 인해서 수천 명, 막 수만 명이 막 죽어나가거든요. 그 사람이라는 게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국 사회는 그냥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지하철 타다가 막 묻지마 범행이 일어난다든지, 약국에 갔는데 그냥 주변 사람 찌른다든지, 마트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든지, 심지어는 공원에서 길거리에서 수도 없이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리고 사람이라는 것은 욕심내면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유아기 때부터 입시 준비를 시키고 사람을 학대하고, 그리고 나서 사회 나가서도 또 개인 간 경쟁을 시키면서 학대하고 그렇게 만듭니까?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경제적인 부분, 전염병 3년이 얼마나 힘들었냐라는 거예요. 전염병 3년 동안 우리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서민들은 버티기 힘들었을 거예요. 죽지 못해 살았을 겁니다. 근데 거기서 또 다시 급격한 금리 인상을 전개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렇게 그걸 막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우리가 뭐 딥스테이트라는 얘기도 하잖아요. 지금 미국의 정권을 잡은 세력이 누구인가? 왜 세계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전쟁으로 몰아가고 있는가? 또 중국 공산당이나 북한 공산당도 마찬가지로 왜 이렇게 세상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전쟁으로 위기로 몰아가고 있는가?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계 곳곳이 다 병들어 버린 거예요. 뭐 전쟁광들만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결국에는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경제는 붕괴되고, 여기서 공공요금이 또 올라가고, 또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많은 사람들, 기업, 뭐 가게가 붕괴되고, 이 속에서 가장 이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 50대 이 아빠들이 결국엔 극단 선택으로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은 당장 기본소득 국민권익금을 실시해야 됩니다. 이 정치꾼 놈들은 욕심 부릴 이유가 없어요.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인생들인데 뭘 그렇게 욕심을 냅니까? 특권 내려놓고 국회의원도 50명으로 줄이고 국민투표 시민발언제 하고, 그리고 당장 기본소득 국민 권익금 제도를 운영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면 안 돼요. 우리는 선택적으로 하겠다. 그리고 뭘 선택을 해? 선별하다가 공무원들만 써대고 보편적 복지로 가서 이 사회의 안전망을 구축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초생활수급자다 그래가지고 가난을 증명해야지만 지원을 해준다. 그래서 사람을 막 학대하고 이런 문화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 의원들도 보세요. 처음에는 이 수천 명이 무보수 명예직이다 그러더니 어느 날 연봉이 7천 8천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아무리 고생해서 세금 내봤자 위에서 다 처먹는 구조니까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못 느끼는 거죠, 이 사회가. 그래서 지방의원도 싹 없애버리고
이미 주민 소환제, 주민 발안제, 주민 투표제가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불필요한 이 공사라든지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도 성과급 잔치 못하게끔 다 폐지시켜버리고, 그리고 모든 수익금은 국민들에게 다 되돌려줘서 국민권익기금을 만들어서 그 국민권익기금을 쌓아가지고 국민들에게 매년 누구에게 얼마나 어떻게 돌려줄 것인가 해가지고 보편적 복지를 시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가난한 분들 선별해서 해주겠다 그러면서 가난을 증명해라 해가지고 사람들을 사지로 몰아가는 거, 이거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한국 사회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보세요. 저도 계속 아무리 해도 안 되는구나, 이게 무력감을 느끼거든요. 이 바다나 이 자연은 어머니 같은 존재인데 거기다가 막 오염수를 쏟아붓는다 그러면은 이거는 과학을 떠나서 그냥 철학, 또는 인간의 도덕과 윤리, 또는 상식, 또는 사람의 심리, 마음의 거부감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학이라는 함정을 이용해 가지고 밀어붙이고 거기에 동의 못하면은 바보 멍청이로 몰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 사회인 거예요. 사실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급격한 금리 인상을 전개할 것이 아니라 빨리 어떻게 하면 3년 동안 고통받았던 국민들에게 이 전염병 3년을 빨리 치유하고 경제적으로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춰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극단적인 빈부격차로 몰아간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저를 굉장히 막 비판합니다. 왜냐하면은 더 그냥 경쟁사회로 만들어야 되고, 더 그냥 가난은 뭐 나라도 구제 못한다 이러면서 그냥 사람들 죽든 말든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현실입니까? 사람 사는 세상이 돼야지 뭐 죽을 때까지 그냥 경쟁하고 서로 죽이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사람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출산 세계 1위 나라 소멸급인데도 정신 못 차리고, 자살률이 세계 1위인데도 정신 못 차리고,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거짓말만 해대는 거예요. 그냥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만 해갖고 내 배만 살찌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국민들은 막 굶어 죽고 있는데 자기들이 그냥 먹방이나 하고 있고 그냥 뱃살만 두룩두룩 쪄가지고 자기만 행복해하고 있는 거죠. 술이나 퍼먹고.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현실입니까? 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제는 기본소득 국민 권익금 제도를 운영해가지고 이 사회가 상식적인 사회, 침탈하고 약탈하는 사회가 아닌, 수탈하는 사회가 아닌 그런 사회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역사 속에 동학농민혁명이라든지 이 탐관오리들을 몰아내고자 했던 그 녹두꽃 혁명, 그리고 독립협회의 만민공동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직접민주 제도, 그리고 국민 주권 항쟁,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완전히 바꿔놓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 오직 국회의원들, 특권족들만, 이 특권 지배족들이죠. 이 특권을 누리고 이 특권 지배층, 이들만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을 만든다면은 계속 이런 일은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기득권들이 막 역사도 왜곡하잖아요. 역사도 왜곡하고, 전봉준의 동학농민혁명 같은 경우에도 사이비 종교의 그냥 뭐 반란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기득권을 자기들은 유지해야 되니까 기본소득 국민권익금에 대해서도 국민들 버릇 나빠진다 이런 얘기나 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 양반들 얘기랑 똑같잖아요. 독립협회가 만민공동회 통해서 이 의회 민주주의를 외쳤을 때 그때 고종은 뭐라 그럽니까? 감히 백성들이 국정에 참여하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다 뺏기고 민비하고, 그냥 민비는 계속해서 자기 측근들, 자기 외척들과 권력 쌓고 자기들 배불리는 데만 정신 팔려 있고, 외세를 끌어들여 가지고 이 밀란을 진압하고
자기 스스로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나라도 빼앗기고, 그래도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지금도 나라 빼앗겼으면 일본한테 붙어서 먹으면 되고, 미군정 시대 열리면은 또 미국한테 붙어서 먹으면 되고, 김정은이가 점령하면 또 김정은이한테 붙어서 먹으면 되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기회주의자 적 사고를 하는 거죠. 그 순간순간 변신 로봇처럼 딱딱 붙어가지고 자기 배만 살찌우면 된다라는 사고,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당장 대한민국은 금리를 내리고, 그리고 당장 경제를 살려야 돼요. 그리고 기본소득 국민 권익금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국민들을 죽여나가게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